근데 물이 입에서 나오기만 해도 이렇게 뱉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더러워서 힘든 게 아니라 물이 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자, 저희 환자분입니다. 20년 만에 치과를 처음 오셨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오면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 쓴 생각이 있어요. 뭘까요?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이제서야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눈 감고도 할 시술을 이렇게 어렵게 해. 신경까지의 거리가 7mm밖에 없는데 6mm 임플란트를 심어야 돼. 조금만 빨리 왔으면 한 3mm, 4mm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오면은 저희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치과 마리령의 김모경입니다. 자, 오늘은 치과를 가실 때 원장님들 좀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치과 의사들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의 유형 5가지 탑5에 대해서 짧게 넋두리. 저희도 힘듭니다. 치과 의사도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입을 안 벌리는데 명의가 와도 입을 안 벌리면 치료 못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치과 원장님들의 하소연을 할 만한 우스갯소리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동기한테 전화 오는데 나 이런 환자가 있는데 추울 것 같아. 너도 그러냐? 하면 모든 치과 의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 공통적인 1등 원자십니다. 입이 작은 환자. 입이 요만해. 제가 손도 이제 커가지고 손도 큰데 입이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들어가. 입 자체가 워낙 작은 사람. 근데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뭐 선천적으로 입이 작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입이 크거든요.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입이 작으면은 개구기 같은 거 끼고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입이 작은 환자는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입은 커요. 입은 크게 벌어지는데 턱관절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입이 안 벌어져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입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했는데 최소한의 입은 어느 정도 벌어줘야지 하는데 기구조차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입을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버님도 최대한 자기가 크게 한 거예요. 뭐 나이 사람에 따라 관절의 유연성은 다 달라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턱 관절의 이런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90대 할머니도 수술했어요. 근데 90대 할머니도 수술을 하다가 저와의 싸움을 시작했죠. 입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안 보고도 웬만하면 하는 편인데도 입이 안 벌어져서 탑2가 뭐냐면 턱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 또는 턱 관절이 안 좋은 사람. 자, 세 번째는 말씀드리기 전에 한 사람이 생각나네요. 저희 엄마가 생각나요. 제가 임플란트도 많이 해드렸는데 항상 치료할 때마다 제 얼굴에 침을 뱉어요. 자, 치과의사가 치료하기 어려운 탑3는 뭐다? 물을 한 방울도 머금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신의 손이라도 물이 나왔다가 석션을 하는 그 짧은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입에서 나오기만 해도 이렇게 뱉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더러워서 힘든 게 아니라 물이 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호 안경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했는데 진짜 치과 치료는 1mm 아니면 진짜 0.1mm 싸움입니다. 미니씨 두께가 0.2mm입니다. 2mm가 아니라 0.2mm예요. 이 정도의 두께인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1mm, 1mm가 되게 큰데 시야가 보이지 않으면 까딱 잘못해서는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1초만 머금어 주시면 바로바로 빼드릴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의사가 치료하기 어려운 탑4 뭘까요? 일주일 전에 수술했습니다. 헛구역질 심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의자에 앉혀서 눕히기만 했는데 들어가기만 해도 계속 헛구역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증이 많으면 염증을 제거하면 됩니다. 뼈가 없으면 뼈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헛구역질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눕히지를 못하니까 거의 뭐 제가 물구나무 서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필 또 물도 못 참으세요. 헛구역질과 물은 좀 비슷비슷해요. 헛구역질은 입에 손가락만 들어가도 헛구역질 하기 때문에 물만 들어가도 계속 헛구역질이에요. 그래서 물도 굉장히 이제 조금만 뿌려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다 잘 됐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인간인지라. 그래서 치과의사가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탑4 네 번째는 바로 헛구역질이 심하신 분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환자분들도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를 저희도 압니다. 근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은 혹시나 치과 기구가 입안에 있을 때 수술하면 입안에 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가면서 입을 탁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입을 확 다물어 버리든지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냐 숙련되지 않은 의사냐. 저희 원장님께서 헛구역질이 너무 심하신 분을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다가 저한테 넘긴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가서 크라운 치료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입을 20 정도 벌려줘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 정도 벌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면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은 덜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넣기만 해도 왜? 이러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능수능란하게 한다 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4가지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치과 의사가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마지막 탑5는 뭘까요? 바로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치과를 와야 되는 걸 아시는데 치과를 아예 생전 20년 만에 치과 왔다. 요즘에 대한민국은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없는데 왜 치과를 이렇게 잘 안 오시나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저희 환자분님 20년 만에 치과를 처음 오셨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오면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항상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든 신경치료를 하든 레진을 하든 인네일을 하든 모든 치과 치료를 할 때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뭘까요? 조금만 빨리 오시지. 왜 이제서야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눈 감고도 할 시술을 이렇게 어렵게 해. 신경까지의 거리가 7mm밖에 없는데 6mm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 조금만 빨리 왔으면 한 3mm, 4mm를 더 확보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오면은 저희도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치아가 안 좋으면 제발 조금만 빨리 와주시면 저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그리고 치료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치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할 거를 신경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치과는 늦게 오면 무조건 아프고 비싸게 치료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춰서 와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치과 의사가 어려워하는 치과 환자의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한다. 이 점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치과 원장님들 그리고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는 힘내야 합니다. 종사자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치과 마리행이었습니다. 안녕.